사연 읽어드립니다. 저는 연구만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공부밖에 할 줄 몰랐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학자 출신이라 집안 분위기 자체가 공부를 해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회사 연구실에서 제 전공을 살려 연구만 하고 살았죠. 그러니 세상을 잘 몰랐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 저도 나이가 차고 슬슬 장가가려고 주변에 소개팅이나 맞선을 부탁했죠. 처음엔 정말 여기저기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자랑 단둘이 있으면 5분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더군요. 제대로 연애 한번 못해봐서 기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여자란 없다고 생각했는데 길을 걷다가 우연히 고등학교 시절 날라리 동창을 만나게 됐습니다. 차도 최고급 세단에 명함을 보니 강남에서 잘 나가는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같이 있었는데 순간 심장이 덜컥하고 멎더군요. 정말 꿈속에서나 보던 제 이상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색은 할 수 없고 동창이랑 명함만 교환하고 헤어졌습니다. 솔직히 만날 필요도 없는 동창이지만 자꾸 그 여성분이 생각나서 다음날 동창에게 연락을 했고 술을 한잔 하게 됐죠. 이런저런 걸 묻다가 슬쩍 그 여성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동창이 하는 말이 왜 관심 있어? 나랑 같이 일하던 파트너야. 그 친구도 솔로인데 소개시켜줄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셋이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동창은 그녀와 저를 엮어주려고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해댔고 그녀도 즐거운지 연신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어요. 우린 그렇게 사귀게 됐습니다. 그녀와 만나는 일들이 저에겐 기적과도 같았어요. 그녀와 함께 모임에 나가면 데이트는 남들과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밥 먹고 영화 보고 드라이브를 떠나는 만남이었죠. 저처럼 재미도 없고 그렇다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즐겁게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만나는지 궁금해서 물었죠. 그랬더니 여자친구는 순진해서 딱 이 말만 하더군요. 그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3개월 사귀었고 저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싶었으니까 서로의 집안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졌죠. 그래서 슬슬 결혼 날짜를 잡길 바라면서 여자친구에게 처갓집에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여자친구가 난색을 표하더군요. 우리 아빠가 무역일을 하셔서 해외도 자주 나가시고 엄마는 교수님이라 논문 검사하느라 바쁘셔서 힘들 것 같아. 어머니는 학자에 아버지는 사업가에 나름 빵빵했거든요. 하지만 매번 여자친구네 부모님을 뵐 수가 없으니 답답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계속 부탁을 하니까 여자친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솔직히 만나기 전엔 의심을 좀 했어요. 혹시나 연기자를 섭외해서 날 속이는 게 아닐까 의심하며 자리를 갔는데 정말로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시고 어머니도 대학 교수님이시더군요. 잠깐 화장실에 가서 검색해보니 두 분 다 신문에도 몇 번 나오신 진짜 사업가의 교수님이셨어요. 하지만 두 분은 만남 자체가 좀 껄끄러운지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딸이 결혼을 하든 말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는 거니 나름 잘 보이려고 선물도 드리면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시원하게 결혼해 이러시더군요. 저한테 질문은 하나도 안 하고 바로 결혼 승낙하는 장인어른도 이해가 안 됐지만 제가 그러면 상견례부터 하자고 말씀드리니까 장인어른이 하는 말이 우리는 신랑 측이 무조건 따를 거니까 부모님께 그 날짜만 받아오게.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싶었는데 여자친구는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셔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줘 라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께선 상견례도 안 하고 결혼식을 할 수 없다며 반대를 하셨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제가 하도 졸라대니까 결혼식이 성사되긴 했습니다.
결혼식 날에 양가 어른들이 상견례까지 겸하게 됐죠. 어쨌든 그렇게 예식은 시작됐어요. 그날 아주 화려했습니다. 아내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이 왔는데 그날 결혼식장이 난리가 났거든요. 다들 모델 뺨치게 이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화기애애했는데 처갓집 식구들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거의 몇 명 오지도 않았고 아내의 여동생, 그러니까 처제는 아예 대놓고 저에게 웬만하면 이혼하지 말고 사세요, 이런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좀 기분 나쁘고 뭔가 의심스럽더군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결혼은 잘 끝났고 우린 잘 살았습니다. 아내는 정말 능력 있는 여자였어요. 돈도 많이 벌어왔고 연구원인 저보다 곱절은 벌어왔으니까요. 그리고 그 바쁜 와중에도 집안 살림 척척 해냈고 우리 집에 자주 찾아가서 홀로 계신 어머니도 잘 돌봐드리는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게다가 기죽으면 안 된다며 저한테 용돈도 넉넉히 주고 가끔 연구실에 찾아와서 부서 회식도 시켜줄 정도였죠. 정말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를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건 처갓집이 늘 시큰둥하다는 거였습니다. 한 번쯤 집에 놀러도 오고 같이 식사도 할 만한데 전혀 연락도 없고 왕래도 없었죠. 여동생 역시 저를 보고 형부라는 표현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갓집에 가도 다들 말없이 식사만 하고 열심히 살라는 몇 마디 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에게 농담 삼아 한마디 했죠. 당신 혹시 집에서 내놓은 자식 아니야? 정말 농담이었는데 아내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딱 한마디 하는데 듣는 제가 무안해지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처갓집에 대해 일절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아내에게 의심스러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저녁 6시만 되면 공무원 마냥 칼퇴근해서 집에 오던 아내가 조금씩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일하는 동창에게 한번 만나자고 했죠. 술 한잔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야, 요즘 우리 아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냐? 회사에 무슨 문제 있어? 그랬더니 동창은 굉장히 머뭇거리더니 요즘 거래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아내가 힘들 거라고 귀뜸을 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도 요즘 힘들어서 이쪽 부동산 일을 접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쏜다,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이러면서 술을 진탕 사줬습니다. 동창은 완전히 고주망태가 됐고 저도 얼큰하게 술이 취한 채 헤어지게 됐는데 차에 타던 동창이 갑자기 한숨을 푹 쉬더니 뭔가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는 겁니다. 야, 미안하다. 근데 네 마누라 너무 믿지 마라. 이게 뭔 소린가 궁금했지만 저도 너무 취해서 얼른 동창을 택시에 태워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내에게 외식을 하자고 했더니 아내도 좋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에 외식하기로 한 식당에서 아내를 기다렸는데 도무지 오질 않는 겁니다. 전화를 해도 받질 않고 문자를 남겨도 대답이 오질 않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또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동창도 전화를 받지 않고 행여나 처갓집에 갔나 궁금해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장인어른은 알아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아무도 아내의 행방을 알려주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아내에게 뒤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약속 장소에 오질 못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김이 좀 새서 아내에게 알았다고 한 후에 어차피 시간이 비니까 대학 동창을 만나서 술 한잔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대략 새벽 1시쯤 된 것 같네요. 걱정 어린 마음에 집에 와봤더니 아내가 침대에 대자로 뻗어서 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치마가 뒤집혀진 줄도 모르고 완전히 술에 취해 자고 있더군요. 이렇게까지 술에 취해 잠든 건 처음이라 탈의를 해주려고 했는데 아플싸 아내가 속옷을 입고 있지 않는 거예요. 어디 벗어놨나? 주변을 아무리 뒤져봐도 보이질 않고 도대체 그걸 어디에 벗어놓고 온 건지 알 수가 없더군요.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잃어버릴 것이 따로 있죠. 제 상식에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랑 술을 마셨길래 이렇게 취했을까 너무나도 궁금하더군요. 게다가 동창의 마지막 말인
아내를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아내의 핸드폰을 뒤져봤습니다. 제가 연구실 공학도 출신이니까 비밀번호 푸는 건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주고받은 문자에 부동산 거래한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빼곡하게 담겨 있는데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전문적으로 거래한 부동산 물건들이 대부분 아가씨들이 술을 따르는 곳이더군요. 당연히 만나고 다닌 사람들도 그쪽 방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심지어 아내가 그쪽 일에 깊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아가씨들도 소개해 주는 것 같더군요. 말이 오피스텔 부동산 소개였지 아내는 망한 고급 술집을 인수해서 다른 지인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술집에 인력도 제공해서 돈을 버는 일을 해주는 것 같더군요. 특히 아내 거래처 지인의 카톡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재밌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실장님 알게 돼서 행복했고요. 앞으로 이 가게 인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데 차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세상에 얼마나 제가 놀랐으면 바지에 오줌까지 지렸습니다. 뭔가 크게 속았다는 생각에 일단 동창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몇 번이나 끈질긴 연락 끝에 통화가 됐죠.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계속 윽박을 질렀습니다. 동창은 머뭇거리더니 아내의 직업이 제 예상과 맞다고 하더군요. 막상 팩트를 알고 나니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내는 게다가 이쪽 방면에서 에이스라고 하더군요. 동창은 그런 에이스 아내를 보필하던 부하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창은 이 일이 너무 힘들고 더러워서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백을 메우려고 제 아내가 열심히 더 일하고 있다는 말도 해주더군요. 아무리 잘 나가는 부동산 중개업자라지만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것도 이상했었고 왜 처갓집에서 아내를 거의 내놓은 자식 취급했는지도 이해가 됐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아내를 깨워서 따지려고 했죠. 하지만 얼마나 술에 취했는지 일어나질 않더군요. 도저히 이런 여자랑 살 수가 없어서 일단 간단하게 쪽지를 적어놓고 집을 나와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습니다. 다음날 아내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자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그래도 해명은 듣고 싶어서 아내를 만났죠.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원래는 술집에서 일했고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그쪽 업계에서 가게를 넘겨주고 아가씨도 소개해주는 일도 겸했다는 겁니다. 대내적으로는 부동산 컨설팅 한다고 자신을 포장했고 큰 손들이 올 땐 직접 가서 분위기를 띄우는 일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담담하게 하는데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더군요. 그래도 꼭 참고 하나만 물어봤습니다. 나랑 왜 결혼했는데? 그랬더니 아내는 그냥 순진해서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 그 말을 듣고 있노라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물을 아내 얼굴에 확 뿌려버리고 딱 한마디만 했죠. 한마디로 너 신분 세탁하려고 만만한 나를 그냥 방패막이로 쓴 거잖아. 그 말에 아내가 아무 말 안 하더니 저를 불쌍하다는 눈으로 쳐다보며 그래서 내 돈 가져다가 잘 썼잖아. 그 돈 어디서 났겠어? 그래서 그 돈도 더럽다고 느꼈니? 그럼 이혼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정말 속았고 이 여자의 무서움을 제대로 보았다고 느꼈죠.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해서 장인어른도 알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장인이 한번 만나자고 하더군요. 처음으로 장인어른과 독대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상대로 집에서는 아내를 내놓은 자식 취급을 했고 사실 그동안 왕래도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도와주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아내가 약속을 했었다는군요. 알고 보니 장인어른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아내가 돈을 빌려주겠으니 부모님 노릇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부모 노릇을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자기들끼리 뭉쳐서 사람 하나 바보로 만들었던 거죠. 당연히 저는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바로 이혼을 못해주니 그동안 자기가 준 돈을 내놓으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어차피 엉망진창이 된 상황이니까 그냥은 못 해주고 나도 고통을 당해보란 뜻으로 못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말 미쳐버리겠더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은 합의 이혼보단 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신분을 속였고 어쨌든 저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려고 했던 거니까요. 당연히 아내와 그 이후론 별거 중이고요. 저는 끝까지 그녀에게 책임을 물을 거고 나를 속인 사람들을 법으로 혼내주려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오길 꼭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버러지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도 속에 담아뒀던 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놨더니 좀 개운하네요. 여러분도 검은 머리 함부로 거두지 마세요. 순수한 마음에 상처를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